합격 해커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그 전산직 담당하고 있는 박호근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촬영할 거는 2024년 국가직 컴퓨터 일반 이제 할 건데, 일단 총평을 하자면, 문제가 쉬웠죠. 작년보다는 문제가 좀 쉬웠고, 난이도로 보자면은 중에서 하 정도. 킬러 문제를 보자면 킬러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제 지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전혀 유추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았죠.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 안에서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고, 뭐 기출이나 그런 것들을 열심히 했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정보량의 단위를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제액, 패퇴, 피폐, 마잽. 제액, 패퇴는 위에 거고 피폐, 마잽은 밑에 건데 제액, 패퇴로 요게 높은 거고 요게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액 나왔고요. 그다음에 폐 나왔고요. 그다음에 태 나왔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요거는 기출에도 충분히 있었던 문제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풀 수 있고. 그다음에 2번도 되게 쉬운 문제였죠. 회로가 되게 이제 복잡하면은 이제 그 어려울 수 있는데 회로가 되게 쉬웠어요. 그죠? 회로가 되게 쉬웠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논리 회로도에서 출력 F가 0이 되는 입력 조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러면은 F가 0이 되려면 요게 0이어야 되고 요게 0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X는 0으로 된 거고 요게 0이려면은 여기가 00이거나 여기가 11이면 되니까 그게 맞는 거는 3번밖에 없었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3번. 암호화 및 복화를 위해서 개인키와 공개키가 필요한 비대칭키 암호화 기법은 여기 보시면은 1번이랑 2번이랑 4번은 다 대칭키예요. 그죠? 누가 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대칭키이고 그다음에 RSA만 비대칭키 기법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되게 쉬웠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되게 쉬웠죠. 4번에 OSI 모형의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보시면은 내가 SLIP가 다른 계층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ICMP, IGMP, IP는 네트워크 계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슬립은 데이터 링크 계층. 링크 계층이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없으면 적어 놓으시고, 단권화에 없으면 적어 놓으시고, 됐어요? 이거는 뭐 4번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5번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테스트 설치할 수 있는 통합 환경. 통합 환경은 당연히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플랫폼이라 플랫폼. 왜냐하면 IIAS는 인프라스트럭처니까 컴퓨팅 리소스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NAS는 뭐냐면 이게 그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저장 장치거든요.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있잖아. 알아요? 그 클라우드는 아니고 요거는 나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SAS는 소프트웨어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PAS 하나밖에 없다. 뭐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통합 환경은 이제 컴퓨팅 그 통합 환경은 플랫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보시면은 6번에 10번도 6번도 되게 쉬웠죠. 10진수 뺄셈 7-11을 2의 보수를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는 해가지고 단 저장 공간을 8비트로 한다. 요거 많이 했었잖아. 그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간단해요. 7-12는 마이너스 5. 그러면 이제 5를 2의 보수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5를 이진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1의 보수 취하고 2의 보수 취하면 그 전에 이제 8비트로 바꿔야지. 8비트로 바꾸고 8비트 이제 앞에 0 채우고 그러면은 답이 4번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 충분히 했었던 거고, 그지? 그 다음에 7번. 7번도 쉬웠어요. 그죠? 7번도 쉬웠어요. 7번에 레이드 레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레이드 레벨 0은 페리티 없이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거 맞죠? 그리고 4번에 레이드 레벨 2는 유일하게 해밍 코드 사용해요. 사용해서 오류 검출 및 정정이 가능하다. 다른 애들은 페리티 사용하는데 해밍 코드 사용해요. 그리고 4번에 레이드 레벨 5는 당연히 분산. 블록 단위로 분산 저장하는 거 맞지? 근데 이번에 뭐가 틀렸어? 레이드 레벨 1은 페리티비티를 사용해서 오류를 검출한다? 없어. 오류 검출 없어. 오류 검출 없는 유일한 두 개가 레이드 레벨 0이랑 레이드 레벨 1이야. 그럼 얘는 이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미러링 하는 거죠. 미러링. 요 얘기를 하고 있다. 문제가 너무 쉬웠다. 8번도 너무 쉬웠다. 그죠? 8번의 리스크와 비교해서 시스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야. 1번에 명령의 종류가 많죠. 그리고 3번에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효율적인 애들은 리스크고요. 왜냐하면 왜 리스크가 효율적이야? 왜 파이프라인이 효율적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어가 간단하니까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근데 시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끝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게 긴 쪽에 종속되잖아. 그러니까 비효율적이 되는 거지. 그리고 4번은 회로 구성이 복잡하죠. 제어 장치가 복잡하니까 회로 구성이 복잡하고. 그리고 2번이 뭐 틀렸어? 명령 1위가 가변적이죠. 고정적이 아니라 가변적. 가변적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너무 쉬웠죠? 요거는 이건 사실 파이썬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파이썬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이제 파이썬 코드를 공부할 때는 파이썬 코드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 그지? 모의고사나 그런 데서 했었잖아. 근데 이거는 파이썬 코드가 아니야. 그냥 이진 탐색 코드야. 이진 탐색을 이용해서 자연수 데이터를 탐색하는 함수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DS는 오름차수로 연결된 중복 없는 자연수 리스트이고 키는 찾고자 하는 값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요걸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중간이 미드가 있고 그 미드를 이제 옮기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키가 작다면 찾는 것보다 작다면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고 크다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정해졌어. 봐봐. 이걸로 그리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맨 처음에 하이가 여기잖아. 그 다음에 로우가 여기잖아. 그 다음에 미드가 여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찾는 것보다 찾는 것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가고 크면은 이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작은 쪽 봐봐. 작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하이가 미드 마이너스 1 돼. 왜냐하면 하이가
이쪽으로 옮겨오지. 왜냐하면 로 하이가 바뀌니까. 로는 그대로 두고 하이가 바뀌잖아. 하이가 어떻게 돼? 미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미드 옆에 바로 옆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만약 거꾸로라면 이제 반대는 당연한 거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로가 뭐가 되는 거야? 하이, 그렇지. 미드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파이썬 문제가 나오던 C++ 문제가 나오던 자바 문제가 나오던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알고리즘 문제면 아니면 그런 걸 핵심을 묻는 문제잖아. 지금 이거는 파이썬을 묻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저는 파이썬을 몰라서 틀렸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맞지? 맞지? 어, 뒤에 거는 조금 뭐라고 하지? 그냥 짝짓기 뭐라고 하지? 짝짓기야. 그냥 왜냐면 내가 킬러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 내가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보면은 답을 맞출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요거 하나 표기해 둘까? 요거? 여기에서 요건 오타가 아니야. 요건 오타가 아니고 요거는 나누기야, 나누기. 그리고 요거는 나머지야. 그리고 요거는 목이야, 목.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2.34가 나왔다고 할게. 2.34가 2.3이 나왔다고 할게. 그러면 얘는 2.3이고 나머지는 얘는 3이고 얘는 2.3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라고 할 때 얘는 나머지가 3이고 얘는 몫이 2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오타가 아니야. 오타가 아니야. 요건 파이썬 코드인데 상관없잖아. 그거 몰라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잖아. 아니야. 주석 아니야. 주석 아니야. 어, 주석. 이로 해야지. 나누기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미드가 나올 거잖아. 어, 없어. 시연아 없어. 근데 몰라도 풀 수 있었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문제인데, 요게 왜 문제냐면,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다 하는 거야, 다. 근데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시간이 없다. 두 번째, 기본서의 내용을 상기한다. 기본서를 잘 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 이 표 기억나? 요 그림 기억나? 요 그림 기본서에 있는 그림이야. 요 그림 아주 진짜 기본서에 있는 그림이야. 기본서에 있는 그림이고 실제로 강의에서도 했었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봐봐. 여기서 봐봐. 1000번당 참조당 페이지 부재수랑 그 다음에 할당된 프레임 수를 비교했는데 어떤 게 제일 좋아? 옵티멀이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좋은 게 뭐야? LRU. LRU랑 옵티멀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좋단 말이야. 거기에서도 그 실제로 기본서에서도 LRU가 시간 순으로 최적의 방법이라고 나와. 그렇다면 다시 거꾸로 들어갈게.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기본서의 내용을 상기했다면 일단 LRU를 찍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검증만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갔었어야 돼. 근데 이거를 냅다 풀어버리면 적어도 5분 이상 들었을걸? 하나당 1분 이상, 하나당 1분 이상 체크를 했었어야 되니까 시간 오래 걸렸을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옵티멀이랑 그 다음에 LRU라니까? 어, 어, 어. 아, 어. 앞으로 보진 않고? 아니야. LRU야. LRU가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이 LRU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그 뭐 캐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가장 가장 성능이 좋아.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통상적으로 본 거는 어떤 거냐면 요게 그냥 랜덤하게 들어왔을 가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 입력이 뭐 LFU나 P4의 특징적으로 걔만 좋게 나오도록 집어넣었으면 그걸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이 패턴이 그 정도 패턴은 아닌 거라고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제일 좋은 거는 일단 LRU로 찍고 나중에 검증만 하는 거야. 근데 다 검증할 필요는 없고 MFU는 검증할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땐 가장 안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P4도 별로 안 좋아. LRU보다 P4가 훨씬 좋아. 근데 이제 비교할 건 LFU랑 LRU잖아. 그 두 개만 찍어보면 되지. 그러니까 옛날에 다른 문제도 그랬잖아. 다른 문제 무슨 그 자석 구하는 문제도 시간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었다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낼 리가 없어, 문제를. 그랬겠어, 안 그랬겠어. 그랬겠어, 안 그랬겠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11번. 너무 쉬웠죠? 교착 상태를 발생하기 위한 필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 사실 이 교착 상태 얘기는 조금 애매한 문제들이 많은데 되게 쉽게 나왔어요. 상호 배제, 그 다음에 순환 대기, 점유화 대기, 그 다음에 2번이 뭐죠? 비선점이죠. 비선점. 비선점이다. 너무 쉬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쉬웠죠. 맨날 했던 거. 다음 CPU 스케줄 알고리즘 중에 비선점형 알고리즘만을 고른 것은 FCFS는 B고요. HR에는 B죠. 그 다음에 RR은 선점이죠. 그 다음에 SRT도 선점 대표적인 애들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견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13번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네트워크 접속 형태 중에 트리형 토폴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 확장이 용이하다. 근데 트리형이니까 이제 트리형이잖아, 그지? 이렇게 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확장되는 거 이렇게 확장되면 이제 확장되는 거니까 확장이 용이한 거고. 그리고 분산 처리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4번에 중앙의 서버 컴퓨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거 맞죠? 그리고 병렬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되는데 병렬 현상이 발생해요. 왜 그렇지? 그렇지, 중앙에 서버가 있으니까, 중앙에 허브나 중앙에 서버가 있으니까 계기를 통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죠. 그렇게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얘도 쉬운 문제였죠. IPv4 주소를 클래스별로 분류했을 때 B클래스는 0, 10이니까 10으로 시작되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28밖에 없죠. 그죠? 10으로 시작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 뭐라고 할까? 그냥 보시면은 공통 결합도가 답이 되려면 뭐가 나왔어야 돼? 전역 변수가 나왔어야 돼. 외부 결합도가 답이 되려면 외부 참조 변수나 포맷 같은 게 나왔어야 돼. 자료 결합도가 답이 되려면 뭐가 나왔어? 매개 변수가 나왔어야 돼. 근데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 및 자료를 직접 참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로 한 모듈에서 다른 모듈 내부로 제어가 이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어가 이동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고투문을 사용했다는 얘기랑 똑같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배운 거지. 내용 결합도. 됐나요? 음. 혹시 그 직접 창조도 제가 이번 직접 창조가 내부에 음. 컴퓨터들이 자기가 직접 창조하니까 제일 그 결합도가 뭐라고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심하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그것도 상관없죠. 상관없죠. 고투문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죠. 맞아, 맞아. 아, 좋은 포인트예요. 좋은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이거는 16번에 다음 정보를 이용해서 아래에 주어진 연산을 차례대로 수행한 후에 스택 상태는 인 거야. 그러면 답을 우리가 이제 다른 건 못 보고 요거만 본다면 S를 집어넣고 T를 집어넣고 T를 빼고 그 다음에 R, P, Q를 집어넣고 Q를 뺐으니까 답이 요거 또는 요거인 거야. 그러니까 답을 1번이랑 3번 중에 찾으면 이제 정답, 다른 걸 찾았으면 답이 없는 거고. 근데 내가 저거 맨날 강조했지, 저거. 그렇지. 탑이 어디 있는 건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잖아. 어떻게 알아? 탑이 최상위 데이터를 가리킨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탑이 마이너스 1이라는 탑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탑이 최상위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고 푸시 연산이나 아니면 팝 연산을 봤을 때도 탑이 최상위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어. 맞지? 맞지? 요거 충분히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우리는 이제 되게 복잡한 거 했는데 어렵지 않았어, 그지? 이거 되게 우리 복잡한 거로 모의고사에서 했는데 이건 되게 쉬웠어. 여기 보면 다음은 전체 버킷 개수가 11개이고 버킷당 한 개의 슬롯을 가지는 빈 해시 테이블이다. 입력키가 12, 33, 13, 55, 23, 83, 11을 순서대로 저장했을 때 입력키 23이 저장된 버킷 번호는 이가 단해시 함수는 K 모듈레이션 11이고 충돌 해결은 선형조사 그 충돌 해결도 되게 쉬웠어. 그래서 맨 처음에 해보면 12 모드 11 하니까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여기가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3 모드 10이라면 0이지. 그러면 33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3 모드 11 그럼 2지. 그러면 13이 여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5 그 다음에 모드 11 그럼 0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쭉 찾아가지고 여기니까 여기가 55가 되는 거지. 충돌 났으니까 쭉 찾아가지고 성형조사 한 거지. 23 마찬가지지. 모드 10이라면은 1인데 충돌 났으니까 쭉 찾아가지고 여기다 23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맞지. 이것도 어렵지 않았다. 근데 보면은 커밋은 어렵지가 않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 싸움이었다니까. 시간 싸움이었어. 자, 이제 요게 문제인데 요거는 짝짓기야, 짝짓기. 18번에 다음 파이썬 코드는 std 변수에 저장된 각각의 스튜던트 객체에 대한 학생 아이디 및 국어, 영어 성적의 평균을 출력한다. 가,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인 거야. 그러면 가부터 찾는 게 나부터 찾으면 돼. 나부터 찾으면 나니까 요거는 뭐냐면 포 돌리고 인 어디에 있는 나에 있는 거를 갖고 와서 투에 집어넣고 투를 이제 하나씩 이제 호출하면 되는 거야. 툴을 이용해서 하나씩 호출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거 봐봐. 나에 보면 스튜던트랑 std가 있는데 스튜던트가 들어가겠어? std가 들어가겠어? 스튜던트는 개별이니까 이거는 그냥 얘는 그 객체를 의미하는 스튜던트 클래스 객체를 의미하는 거잖아. 근데 그 전체를 갖고 있는 std가 들어가겠지. 나에는 std가 들어가겠지. 누가 뭐라고 해도 std가 들어가겠지. 왜냐하면 std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를 갖고 있는 std를 하나씩 꺼내온단 말이야. 그게 std가 들어가겠지. 그걸 누구한테 갖고 왔어? 투한테 갖고 온 거란 말이야. 투한테 갖고 왔어. 그렇지. 갖고 통으로 갖고 와야지. 그게 포문인 거잖아. 전체에서 하나씩 꺼내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한 거잖아.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이랑 3번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보세요. 벌써 이제 가에서 답이 나오는데 가 볼까? 가 보면은 에버리지잖아. 에버리지니까 봐봐. 썸에 그 비슷한 거 찾는 거야. 썸에서 어떻게 해서 썸에서 봤더니 셀프를 이용해서 셀프 코, 나 셀프 eng 해가지고 그거를 더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 얘는 셀프 썸 하면 되겠지. 얘는 셀프 썸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될 거잖아. 썸은 얘를 호출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셀프는 여기 있는 거고, 셀프 썸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썸 셀프,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여기 썸이 어디 있는 건지 모르니까. 셀프의 썸을 호출하는 거잖아. 셀프의 썸을 호출하는 거야. 셀프의 썸을 호출하는 거야. 왜냐면 셀프의 코잖아. 셀프의 eng라고 여기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셀프의 썸을 호출하는 거지. 그냥 썸 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썸이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3번 다번 볼게, 다번. 다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2로 갖고 와서 2의 아이디랑 2의 에버리지를 호출하게 돼 있어. 그러면 2의 아이디랑 2의 에버리지 맞아. 봐봐. 2의 아이디랑 2의 에버리지 맞지? 그럼 얘는 왜 틀렸어? 2의 아이디, 2의 에버리지, 셀프 왜 필요했어? 얘는 왜 틀렸어? 셀프가 필요 없단 말이야. 그렇지. 왜냐면 2 자체가 셀프이니까. 2 자체가 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셀프를 넣어줄 필요가 없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었다니까? 어. 나 같았으면 아까 그 LRU 문제 있잖아. 걔를 LRU로 찍고 얘한테 시간을 소비했을 것 같아. 왜냐면 얘는 좀 헷갈리는데 그래도 자주 보면은, 왜냐면 이런 류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다른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단 말이야. 이거는 특성상 파이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어떤 자바나 아니면 그 뭐 C++이나 그런 데서도 이런 비슷한 류의 행태를 띄고 있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 그러니까 됐어? 어. 음. 파이썬에서 수직 계산할 때 보통 이렇게 셀프점 이렇게 막 거의 대부분 이거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도 그러잖아. 뭐 C++의 자바에서도 그러잖아. 어. 자, 19번 볼게요. 19번 보시면 19번에 DBMS에서 병행 수행 및 병행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 거야. 2번에 트랜잭션이 데이터의 공용 락 연산을 수행하면 해당 데이터의 리드라이트 연산을 수행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아니죠. 라이트는 못하죠. 그리고 3번에 연쇄복귀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여러 개의 데이터 변경 연산을 수행할 때 일관성 없는 상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요거는 갱신 분실이고, 연쇄복귀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문제도 되게 쉽게 나왔어. 트랜잭션이 완료되기 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롤백 연산을 수행하면 이 트랜잭션이 장애 발생 전에 변경한 데이터를 가져가 변경 연산을 수행한 또 다른 트랜잭션에도 롤백 연산을 수행하여 한다는 것이다. 요거 바뀌었지. 그리고 이번에 요거는 우리가 그 기출에서도 보지 않았어? 2단계 로킹 구역을 적용하면 트랜지션 스케줄링의 직렬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으나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됐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바로는 안 풀리는데 시간을 두고 자세히 보면은 문제가 풀리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잖아. 다음 C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 인 거야. 그러면 얘가 5를 집어넣으면 2보다 크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호출하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지. 보시면은 5가 이제 호출을 하고, 5가 호출했으면 4하고 3이고, 그리고 얘는 2하고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3하고 2가 되는 거고, 얘는 2하고 1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5는 4, 3으로 쪼개지고, 4는 3, 2로 쪼개지고, 3은 2, 1로 쪼개지고, 여기 3은 2, 1로 쪼개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제일 먼저 출력이 되는 거는 얘하고 얘를 리턴해. 얼마야? 2하고 1을 리턴했으니까 3을 출력해. 3을 하나 출력해. 여기 3 출력되는 거야. 그리고
또 얘가 출력돼. 얘 먼저 호출했으니까 3하고 2를 리턴해. 그럼 얼마 출력되는 거야? 5가 출력되는 거야. 5가 출력되는 거야. 그리고 얘 이제 5 출력됐지. 그 다음에 얘 출력되는 거지. 그러면 2하고 1이니까 3이 출력되고 3 출력되지. 그리고 이 두 개 출력되면 얼마야? 5하고 3이니까 8이지. 8 출력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여기에서 출력되는 거야. 아, 피보나치랑 비슷한 거지.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니고. 음. 그럼 나머지 8은 어디서 출력해? 여기에서 출력하지, 여기서. 다시 할게, 봐봐. 5가 4, 3으로 쪼개지고 4는 3, 2로 쪼개지고 3은 2, 1로 쪼개져.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2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로 리턴해버려. 그리고 3도 2, 1이니까 바로 리턴해버려.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리커시브 n-1이기 때문에 4를 추적해가지고 얘부터 추적이 되는 거야, 얘부터. 그래서 리턴 3, 리턴 5 출력했고, 그 다음에 얘니까 리턴 3 출력했고,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5, 3, 8 출력했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출력하는 게 여기까지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여기서 출력하는 거지. 8. 리절트가 8이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아야 됐던 거는 어디냐면, 거기가 아니야. LRU가 아니야. LRU에서 시간을 쏟았다면 뒤에서 망쳐버려. 시간 쏟을 거였으면은 18번이랑 20번에서 시간을 쏟았어야 돼. 됐나요? 자, 해설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